자, 우리 그러면 이어서 우리 심화학습 부분에서 우리 후방 지시 대명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1.1.3에 있는 부분 함께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요, 이런 표현이 등장해요. 호대, 그죠? 그리고 해대, 그리고 또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잘 보면 어떤 형태로 되어 있는 거냐면은 호, 해, 또라는 여러분 이 단어 있죠. 이거 여러분 뭐죠? 호, 해, 또. 그쵸 여러분, 관사예요, 관사. 이 뒤에다가 요 대라는 단어를 붙인 거예요. 자, 대. 자, 여러분 이 대는 뭐죠? 얘는 우리 접속사 대예요, 대. 그죠? 요게 붙은 겁니다. 요게 엡실론이 와야 되는데 에타가 와가지고 오타가 났습니다. 이거 고치시길 바라고요. 이렇게. 자, 그러면 얘는 그러니까 후방 지시 대명사라는 거는 지시 대명사인데 호해 또라는 관사 뒤에 대라는 그 접속사를 붙여서 호대, 해대, 또대라는 형태를 만들어서 이제 이 후방 지시 대명사라는 기능을 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후방 지시 대명사라는 것은 무엇이냐?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것이라 그러면 얘는 지시대명사니까 앞에 있는 걸 가리켜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은 이와 같이라는 말이 어디에 나와요? 이 경우에는. 그죠? 뒤에 나오죠. 그래서 이게 지시대명사라는 건 원래 대명사니까 앞에 있는 그 무엇인가를 가리켜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뒤에 있는 내용을 이끄는 그런 어떠한 지시대명사의 기능을 하는 것이 바로 이 후방 지시대명사예요. 그런데 이 단어가 이제 신약성경 시대에는 아주 많이 사용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한적으로 사용된다는 점을 염두에 두면서 여러분이 그냥 한번 형태적인 어떤 특징이 있는가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한번 남성, 여성, 중성형 한번 단복수 따라 읽어보고요. 우리 전체 각각의 성에 따라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호대, 해대, 또대, 호이대, 하이대, 따대. 여러분 이거 관사 변화랑 완전히 똑같죠? 자, 나머지 속격부터 대격까지도 그런 패턴에 따라 바뀐다라고 염두에 두시면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호대, 뚜대, 또대, 똔대, 호이대, 똔대, 또이스대, 뚜스대, 여성, 해대, 떼스대, 떼대, 뗀대, 하이대, 똔대, 따이스대, 따스대, 중성, 또대, 뚜대, 또대, 또대, 복수, 따대, 똔대, 또이스대, 따대. 여러분 이 후방지시 대명사라는 것이 많이 나오진 않지만 성경에 한두 번씩 또 몇 번씩은 등장한다고 여러분이 이해하시고, 특별히 이 중성 복수 주격 대격이나 뭐 이렇게 남성 단수 여성 단수 주격 이런 형태들이 간혹 등장하니까요. 여러분이 이런 것들을 잘 염두에 두고 보시면 나중에 이런 것이 등장했을 때 당황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 1번 한번 볼게요. 우리 128쪽입니다. 후방 지시 대명사는 그 의미가 이로 번역이 됩니다. 근칭 제시 대명사 후토스, 하우테 뚜또가 전후방 모두를 가리킬 수 있는 것과 달리 고전 헬라어에서는 일반적으로 전방만 가리키는 것으로 쓰였는데 우리 성경 헬라어나 꼬인 헬라어 시대에 와서는 전후방 모두를 가리키게 됐다고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반면에 호대, 해대, 또대는 후방의 내용만 여전히 가리킨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예외도 이제 있긴 있어요. 성경을 읽다 보면. 자, 신약 성경 헬라어에서 사용이 제한되고 있고요. 사어와 죽은 언어가 됐다는 뜻이고요. 요한계시록 2, 3장의 정형 구문에서 대표적으로
등장한다 라고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2번 후방 지시대명사는 관사 플러스 대의 형태로 만들며 수와 격에 따른 고격은 관사의 고경에 준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관사 어미가 시그마로 끝나는 철자 뒤에 대가 접속되어서 종결형 시그마가 어중형 시그마 이렇게 동그라미 해서 옆으로 싹 긋는 형태 있죠? 이 형태로 변경되었다는 것을 좀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뚜스 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경우에 여기에는 종결형 시그마가 있는데 이게 합쳐지면서 어중형 시그마 형태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철자법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주의해서 보면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형태론적인 것이고요. 우리 그러면 지시형용사 용법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시대명사 용법은 따로 따지지 않았는데요. 그건 우리가 일반적인 대명사 용법과 관련해서 그것과 준하게 사용되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근데 지시형용사는 우리가 조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서 이 부분을 따로 한번 살펴봅니다. 1번 지시사가 지시대명사가 아닌 지시형용사로 사용될 경우에 일반 형용사처럼 관련된 명사와 성수격이 일치하여 함께 해석한다. 이때 한정적 용법으로만 사용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서술적 용법일 경우에는 지시대명사 용법이 되기 때문에 형용사로 사용될 경우에는 그냥 한정적 용법으로만 사용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 이렇게 명사를 한정해 주는 거, 뭐 이 펜, 뭐 이 마이크 이런 식으로 명사를 한정해 주는 기능만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번 지시대명사와 지시형용사의 구분은 지시대명사는 명사를 대신하기에 주변에 명사가 동반되지 않는 반면 지시형용사는 형용사이기 때문에 성수격이 일치하는 명사가 함께 등장한다는 점에 주의를 기울이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시형용사, 지시대명사 형태가 동일하잖아요. 외형적으로. 근데 이 기능을 살펴보려면 성수격이 일치하는 명사가 근접한 곳에 있는지 없는지를 따져보면 된다는 겁니다. 3번 한편 지시형용사는 지시대명사에서 전용된 형용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시사라는 범주에서 이렇게 다뤘지만 그 내용적으로는 지시대명사에서 파생된 용법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는 겁니다. 따라서 사용 방식이 일반 형용사와는 좀 차이가 있다라고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일반 형용사의 한정적 용법에서 관사가 형용사 앞에 위치하거나 형용사 앞에 일반적으로 위치하는데요. 그러니까 성수격이 일치하는 명사가 있고 명사 앞에 관사가 있고 형용사가 쓰일 경우에는 어떠한 경우든 간에 이 어떠한 위치에 놓여있든 간에 이 관사가 형용사 앞에 항상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한정적 용법이 된다 이겁니다. 반면에 지시형용사가 사용되는 경우는 그렇지 않고요. 아래의 예처럼 배열이 된다는 점에 주의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예를 보겠습니다. 어순, 지시형용사, 관사, 명사 혹은 관사, 명사, 지시형용사 형태가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요거는 우리가 일반 형용사에서는 무슨 용법에 해당하는 거예요? 서술적 용법에 해당하는 거죠. 그런데 이 서술적 용법에 해당돼서 형용사가 사용되는 경우가 있지만 일반 형용사는 만약에 지시사가 그렇게 사용되는 경우에는 더 이상 형용사가 아니라 그것이 지시대명사가 되기 때문에 성립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얘는 형용사의 한정적 용법인데도 이러한 모양으로 만들어진다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시사가 형용사로 사용될 경우에 이런 패턴으로 사용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후토스 호 큐리오스 레게이 마리아 이렇게 나오면은 여러분 후토스는 뭐예요? 지시사죠. 남성 단수 주격인데요. 뒤에 보니까 뭐가 나왔어요? 남성 단수 주격 형태가 나왔잖아요. 그럼 일반적으로 그러면 이것은 형용사로 사용됐다고 우리가 얘기하는 거죠. 성수격이 일치하는 명사가 나왔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용법에 의하면 여기 관사가요. 어디에 놓여야 되는 거예요? 요 앞에 놓여야 되는 거죠. 왜? 형용사 앞에 관사가 와야 되니까. 그런데
지시 형용사는 일반 형용사가 아니고 이 지시 대명사에서 파생된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지시 형용사, 관사, 명사 이렇게 사용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석은 뭐예요? 이 주님이 이렇게 해석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느냐? 레게이. 자, 레게이는 뭐 여러분이 다 알고 계시겠지만 말하다 동사의 현재 능동태 직설법 단수 3인칭이 되죠. 그러니까 뭐가 되냐면 그나 그녀가 말하는 건데 호큐리오스가 3인칭 남성 단수죠. 주격 형태니까 얘가 주어입니다. 그래서 뭐가 되냐면 이 주인이 혹은 이 주님이 마리아, 여기 이오따기가 있어서 여성 단수 역격이죠. 마리아에게 말한다, 말하고 있다 이렇게 쓴다는 거죠. 자, 이 경우에 이것이 비록 그죠? 우리 일반적으로 형용사와 사용될 경우에는 서술적 용법에 쓸 때 나오는 것처럼 나오지만 문맥적으로도 그렇고 이 자체의 특징 때문에 이것이 한정적으로 사용된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위에 있는 요 129쪽에 있는 요 예문도 동일합니다. 호큐리오스 레게이. 자, 그 주인이 말합니다. 누구에게 말하냐? 때 마리아. 여러분 때가 나왔으니까 여성 단수 역격이고요. 마리아도 여성 단수 역격이죠. 그러니까 얘가 하나의 묶음인데요. 뒤에 뭐가 나왔어요? 에게이네가 나왔죠. 여러분 에게이네는 뭐냐면 얘는 원칙을 나타내고요. 형태로는 여성 단수 역격이죠. 자, 얘가 대명사일 수도 있고 형용사일 수도 있는데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성수격 1차는 명사가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지시 형용사가 됩니다. 근데 이 지시 형용사는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명사 앞에 관사가 있더라도 이 지시 형용사 앞에는 관사가 온다 못 온다? 올 수가 없다. 그래서 이렇게 밖에 쓰인 거죠. 그래서 관사, 명사, 형용사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저 마리아에게 이런 뜻이에요. 그러다 해석해 보면 그 주님이 저 마리아에게 말한다, 말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시 형용사의 용법이 우리가 그냥 이 사람 저 사람 이렇게 얘기하듯이 일반적으로 쓰이는데 그것의 어용 배열이 이런 문제가 있다. 이런 일반 형용사와는 좀 차이가 있다라는 점을 여러분이 염두에 두시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4번 위의 배열을 보면 한정적 관용적 용법임에도 불구하고 관사가 지시 형용사 앞에 놓이지 못하는데 이는 관사는 있잖아요. 근칭 지시사에서 파생된 것이어서 지시사 앞에는 놓일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제가 여러분 이 수업 맨 앞부분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시사에서 파생이 됐으니까 이 관사가 지시의 기능이 있더라도 뭐보다는 약한 거예요. 지시사보다는 약하죠. 지시 대명사든 지시 형용사든. 그러니까 이 앞에는 관사가 놓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시 형용사 용법이 나왔을 경우에 이것이 비록 한정적 용법으로 쓰이더라도 관사가 지시 형용사 뒤에 놓이게 되었다라는 점을 여러분이 잘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요것만 여러분이 좀 주의하시면 형태적인 부분에서의 일부 또 이 형용사의 어떤 언어적 배열 요 두 가지만 잘 주의하면은 지시사 용법은 뭐 여러분이 그냥 일반적인 어떤 표현 사용하듯이 잘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